왕창녕의 두 번째 시로 아내의 원망 규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창녕은 698년에 태어나서 756년에 사망했네요. 당시 수디였던 장안태생이고 젊어서는 변방을 유람하였고 개원 15년인 727년에 진사에 급제하여 비서성 교서랑을 제수받았습니다. 7년 후에는 박학갱사과에 합격하여 강령령이 되었으며 755년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 일어나자 난을 피해 장강 일대에 머물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호주자사 여규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왕지환, 고적, 잠삼, 왕유, 이백 등과 교유했으며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을 노래한 변세시, 궁궐의 여인들의 원망을 노래한 궁원시, 규원시, 송별, 작별을 하는 송별시 등을 노래한 작품이 뛰어난데 이번에 보는 시는 규원시입니다. 아내의 원망 규원 왕창녕. 자, 한 줄에 글자 수가 7자로 되어 있는 7원시네요. 그 다음에 4구로 되어 있으니까 7원절구의 시입니다. 7원절구의 시는 첫 번째 끄트머리와 짝수끝 끄트머리에 동일 발음을 가진 동일 운을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끄트머리 수와 두 번째 끄트머리 루와 네 번째 끄트머리 후가 운자가 되겠습니다. 7원시니까 4자, 3자로 끊어 읽겠습니다. 규중소부가 부지수하여 춘일응장 상취루라. 홀견맥두 양유세계 회교 부서 멱봉우라네. 아내의 원망 왕창녕. 규방의 어린 아내 근심을 몰라 봄날 화장하고 취루에 올랐네. 문득 길가의 버드나무 색을 보고는 서방님 벼슬길에 보낸 것을 후회한다네. 절구시는 기승전결로 연결되지요. 첫 번째 구와 두 번째 구인 기승은 내용이 서로 연결됩니다. 규중소부 부지수하여 춘일응장 상취루라네. 규방의 어린 아내 근심을 몰라 봄날 화장하고 취루에 올랐네. 전에서는 바뀔 전자이기 때문에 내용이 갑자기 조금 바뀝니다. 홀견맥두 양유세계 문득 길가의 버드나무 색을 보고는 기승전결 결론입니다. 회교부서 멱봉우라네. 서방님 벼슬길에 보낸 것을 후회한다네. 자, 좀 더 자세히 보지요. 규중소부 부지수하여 춘일응장 상취루라네. 자, 규중하면은 규자가 안방규자에다가 가운데 중자니까 규방, 여인들이 겹쳐는 것을 규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응장이라고 한 거예요. 응장. 엉길 응자에다가 단장할 장자인데 진하게 화장하는 것 또는 정성을 다하여 꾸미는 것을 응장이라고 한답니다. 취는요, 물총새 취 또는 비취 취자입니다. 물총새의 날개빛 또는 비취의 날개빛과 같은 그런 색을 취라고 합니다. 취루는 청루, 풀을 청자서 청루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귀족들이 집안에 세워놓는 화려한 누각을 뜻했다고 합니다. 귀족들은 집안에 넓은 정원이 있고 거기에 누각을 세우는데 그것을 취루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볼까요? 규중소부가 안방에 있는 소부, 어린 아내가 규방의 어린 아내는 부지수하여 수, 근심을 알지 불 못하여 약간 철부지란 얘기네요.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 잘 모른다는 얘기 같지요? 규방의 소부, 어린 아내는 수, 근심을 알지 불 못하여 춘일응장, 봄날에
정성을 다하여 화장을 하고 봄날에 화장을 하고 취루에 올랐다네. 집안에서 연우는 정원에 딱 올라갔습니다. 봄빛을 구경하러 올라갔겠지요. 규방의 어린 아내 근심을 몰라 봄날 화장하고 취루에 올랐네. 홀견 맥도 양류색에 회교부서 멱봉우라네. 문득 길가의 버드나무 색을 보고는 서방님 벼슬길에 보는 것을 후회한다네. 자, 여기서요, 맥두는요, 길의 머리란 뜻이, 길의 머리, 길맥자에다가 머리도자인데 이것은 길가란 뜻이고요. 양류는 버들양, 버들류자입니다. 자, 류, 거기 양류를 줄여서 버들류자라고 하죠. 버드나무는, 버들류자는 머무를 류자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별할 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 꺾어주면서요, 당신은 가되 당신의 마음은 이곳에 머물러라, 나에게 주고 가라. 또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신이 머무는 곳에 심고 그것이 싹이 트걸랑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줬다고 합니다. 버드나무는 아무데다 물기만 있으면 잘 삽니다. 꺾어지에도요. 그래서 이별할 때는 꼭 버드나무 가지를 또는 버들잎을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뒤에 봉후라고 나왔죠. 봉할봉자 제우후자. 예전에 천자에게 조공을 하는 작은 나라 임금을 봉우라고 했습니다. 천자가 봉한 임금이란 뜻이죠. 그런 사람을 제우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벼슬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멱봉후 하면 뒤에요. 찾을 멱자니까 봉의 지위를 얻기 위해 종건하는 것, 즉 벼슬을 얻기 위하여 군대 가는 것을 뜻했답니다. 당나라 때는 국경이 넓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공을 세우면 쉽게 벼슬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회교할 때 교자가 가르칠 교자인데 어떤 때는 사역형으로 쓰여서 하여금 교자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 A, B란 형태가 나온다면요.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면 교, 부서, 멱, 봉우. 자, 부서 남편 부자에다가 남편 서자입니다. 그럼 A로 하여금 B 하게 하다니까 부서로 하여금 멱, 봉우 하게 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해석하면요. 부서, 즉 남편으로 하여금 벼슬을 얻게 하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자, 그걸 보고서 다시 볼게요. 자, 저 위에서요. 철부지 아내가 화장을 하고서 취루에 올라가서 봄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홀, 그런데 갑자기 견 보았습니다. 뭐를요? 맥두, 길가에 있는 양류색 버드나무색을 봅니다. 홀, 갑자기 맥두, 길가에 있는 양류색 버드나무색을 견보고는 버드나무 가지가 봄에 가장 일찍 푸르르죠. 그 다음에 가장 일찍 싹이 틉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파란 버드나무 싹이 트는 봄이 됐습니다. 버들빛을 보고는 홀 갑자기 맥두 길가에 있는 양요색 버드나무색, 즉 버드나무에 물이 올라있는 파란 봄빛을 보고는 뉘우쳤다. 뭐를요? 교부서입니다. 교부서, 부서. 남편으로 교하여금 멱봉후, 봉후, 벼슬을 찾으러 가게 한 것을 후회했다네. 뉘우쳤다네. 자, 다시요. 뉘우친다. 뭐를? 뒤를 전부 다. 뒤가 회가 서술어가 되고 뒤가 목적어가 됩니다. 교부서 남편으로 하여금 멱봉후 벼슬을 얻으러 벼슬을 찾으러 가게 한 것을 후회했다네. 자, 다시 볼게요. 홀 갑자기 맥두 길가에 있는 양류색 버드나무에 피어나는 봄빛을 견보고는
회에 뉘우쳤다. 뭐를요? 남편으로 하여금 봉후 벼슬을 찾으러 관직을 찾으러 가게 한 것을 후회했다네. 잠깐 버드나무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갈까요? 버들 류자와 머무를 류자는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별할 때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주었습니다. 또는 버들잎을 따주면서 당신은 떠나지만 당신 마음은 나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버드나무 가지를 주면서 이놈 가지고 가서 당신 있는 곳에 꽂아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버드나무 가지는 물만 있으면 어디서나 꺾어지가 잘 됩니다. 잘 삽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는 곳에 꽂아 놓고서 이것이 잎이 트면은 이 나무를 준 저를 잊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별이 매개체로서 이별할 때는 꼭 버드나무가 등장합니다. 이별과 버드나무 얘기 첫 번째입니다. 조선시대에 경성 즉 서울에 살던 최경창이란 분이 함경도 경성지방으로 벼슬살이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관청의 기생이었던 홍랑과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나중에 최경창은 임기가 끝나서 서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님이 이제 떠납니다. 그때 관기였던 홍랑은 시조를 한 수 지어주지요. 그 시조가 맷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입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맷버들 가려 꺾어 버드나무 가지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예뻐 보이는 가지를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에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자, 뭔 얘기예요? 버드나무를 가지고 가라. 자, 당신은 떠나지만 당신 마음은 나에게 주고 가라. 머물 유자와 같다겠지요.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자, 당신이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버드나무 가지는 물만 있으면 어디나 잘 삽니다.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 있어서 비가 와서 버드나무가 살아나서 새잎 나면은 매일 그것을 보면서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지요. 이별하는 곳에 버드나무가 등장했습니다. 버드나무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후삼국 시대 국내의 태봉국과 견훤의 후백제가 서로 다툴 때 이야기입니다. 태봉의 장수였던 왕건은 함대를 이끌고 후백제의 후방인 나주로 상륙하여 후백제의 후미를 칩니다. 그날도 후백제군과 왕건의 군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목이 마른 왕건은 길을 가다가 우물을 발견합니다. 마침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왕건이 주춤주춤하자 여인은 눈치를 채고서 시원한 물 한 대접을 뜹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버드나무에까지 해서 버들잎을 하나 띄어서 왕건에게 바칩니다. 왕건은 시원한 물을 버들잎을 후후 불어가며 한 대접을 잘 마시고 되돌아오려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여인을 말에 태웁니다. 왜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버드나무 잎은 뭐라겠지요? 머무를 유자와 같은 의미라겠지요. 당신 이 물을 마시고서 저와 같이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의미를 왕건 장군이 읽은 거지요. 물론 물을 줄 때 나뭇잎을 띄우는 것은 냉수에 취하면 약도 없다는 의미로 천천히 마시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지만 버드나무 류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 이곳에 머무르십시오. 당신 떠나도 당신 마음은 나에게 머물러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있지요. 결국 왕건은 그날 밤에 그 여인의 집에서 머물게 되고 왕건과 그 여인은 그날 밤에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왕건이 돌아간 후에 그 여인에게서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훗날 왕건은 고려의 왕이 되었고요. 그 여인은 장화 왕후가 되고 왕건과 여인에게서 태어났던 아이는 고려의 2대 왕인 해종이 됩니다. 왕창녕의 두 번째 시로 아내의 원망 규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규원시로 돌아옵니다. 규방의 젊은 안악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밝고 환한 봄빛 속에 있습니다. 남편이 멀리 변방에 가 있는데 그녀는 그저 봄 기운을 즐기고 예쁘고 화려하게 꾸미고 추위에 올라 봄의 경치를 감상합니다. 한참 흥에 겨워 멀리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푸르게 짙어진 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야에 들어온 푸른 버들은 멀리 떠나간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남편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어쩌면 이별할 때 안악이 그 여인이 버들잎을 따서 난군에게 정표로 주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버들과 관련된 이별 이야기가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지요. 버들빛으로 인해 그녀는 물 흐르듯 가는 시간,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봄날, 남편이 군대 가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헛되이 흘러가는 청춘을 연상했는지도 모릅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멋진 광경을 보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봄빛을 함께 감상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출세를 위해 남편을 멀리 떠나게 했던 결정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자신을 떠나간 남편에 대한 원망이 싹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의 원망 왕창녕. 규방의 어린 아내 근심을 몰라 봄날 화장하고 취루에 올랐네. 문득 길가의 버드나무 색을 보고는 서방인 벼슬길에 보낸 것을 후회한다네.